원주시장과 시의원 등 간부 공무원들이 무료로 독감 접종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데다 보건소가 아닌 집무실에서 접종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집단 암 발병 사례로 퇴비공장 가스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에 가동 중인 5개 퇴비공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도내 교육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학생 수 급감 속에 일반고만 더 늘게 돼 통폐합 위기에 놓일 처지입니다. 내년 6월 개관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의 설치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올림픽 개폐회 시기 열렸던 올림픽 프라자를 활용해 조성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목포와 강릉에 이어 원주에서도 시장과 시의원, 간부 공무원들이 무료로 독감 접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무실이나 회의실에서 주사를 맞아 황제 접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이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것은 11월 초. 보건소장과 소속 간호사가 집무실에 직접 찾아와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시청 회의실에서 부시장과 일부 간부 공무원들도 독감 접종을 받았습니다. 시의원들도 서너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의회 모임방에 모여 독감 주사를 맞았습니다. 독감 접종이 수년 동안 무료로 이어져 왔고 보건소가 아닌 집무실이나 이 같은 회의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올해 조류독감 대응요원에 속한 공무원 160여 명 등이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시장과 간부공무원, 시의원들을 기타로 분류해 접종을 한 것입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관례적으로 해왔으며 조류독감 같은 현장 방문이 많아 보호를 위해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오라가라 그런 적도 없었고 조류독감이나 이런 데서도 현장 방문 많이 하시니까 또 그런 노출이 또 돼 있잖아요, 감염에. 보건소가 구매한 백신 비용은 1인당 8,000원 정도. 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 맞으려면 한 번에 3,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무료도 모자라 의료법까지 어겨가며 독감 접종을 한 지자체가 잇따르면서 특혜 논란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횡성 퇴비공장 인근 주민들은 전북 익산의 집단 암 발병 사례로 가스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횡성에는 퇴비공장이 5개나 운영되고 있어 철저한 실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전국 익산 장전마을에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한 비료공장은 마을에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99명이 사는 장전마을에서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사망했고 반경 1.5km 내에 있는 또 다른 마을에서도 56명 가운데 9명이 암에 걸려 3명이 사망, 이웃 마을에서도 57명 중 3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성 비료공장은 마을과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우천 양정리 마을은 퇴비공장과 100m 안팎의 거리에 현재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공장 가동 이후 10년 동안 9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8명이 사망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그 퇴비공장인데요. 걸어서 불과 1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가스에 주변 나무들까지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는데 집에 머무는 노인의 경우 하루 종일 악취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암 발병 원인으로 비료공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씩 묵었던 나무가 그렇게 죽을 적에 사람이 참 문도 못 열어놓고 코로도 숨을 못 쉬고 참 불안하나 불안하지. 지금도 자꾸 암으로 암. 횡성의 또 다른 비료공장 인근 주민들도 매일같이 머리가 깨질 듯한 악취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레미콘 업체와 시멘트 양생업체에서 날리는 분진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전마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이 이 퇴비 공장에 620톤이나 반입된 터라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배합하는 과정에서 그게 썩으면 그 가열하는 온도가 상당할 거예요. 아마 동네로 바람을 마을 퍼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 냄새를 주민들은 전체가 다 맡고 있다는 얘기지. 여러 차례 악취 민원을 넣었지만 벌금에 그치고 환경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을 겪은 세월이 무려 20년. 횡성군이 선제적으로 퇴비공장 대응팀을 구성한 만큼 장기간 악취에 노출된 지역 주민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무료 관람과 휴관일 등 기념관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렸던 대관령면 올림픽 플라자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며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2025년 도내에선 강원외고와 민족사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데요. 학령 인구는 주는데 일반고가 더 늘어나는 셈이어서 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개교한 공립형 사립학교인 강원외고. 강원외고는 일반고 전환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구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강원도 교육청에 신청했다가 불어댔던 일반고 전환이 현실화되면 자연계 학생 모집도 가능해집니다. 선생님들의 노하우도 있고 학습 프로그램적인 면에서도 나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 교육청은 다른 방안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돼 양구고와 양구여고 지원자가 줄어든다면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구 지역 세 학교 모두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강원외고를 폐교시킨 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과 공립 일반고로 전환해 남녀공학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 도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특성화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성화고 전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차원의 전환 TF팀을 구성해서 강원교육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민사고는 일반고 전환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반고 전환은 폐교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모집에서 강원 모집으로 범위가 좁아지면 학생 모집조차 힘들어질 거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더 필요가 없는 존재일 거고, 특히 횡성군은 말할 나위도 없고, 더 근본적인 거는 일반고 수준의 교육 경비를 가지고 민서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는 그 자체가 불가능이기 때문에 5년 뒤 강원 학생 수가 10,000명이 줄어들 걸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일반고 전환 발표로 교육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강원도의회를 향해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타당성이 부족한 강원도 개발공사의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은 비판만 늘어놓더니 결국 통과시켰고 하룻밤 수억 원의 혈세를 쏘아올리는 사업이라며 7개월 전 부결시켰던 사업도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도의회가 최문순 도지사의 완벽한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내년 강원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가 진행된다며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도의회가 놓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지대학교의 사학 비리에 맞서 학생들이 10년 동안 투쟁한 기록을 담은 영화 졸업의 개봉 전후로 교내 발전기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지대는 총학생회장 출신 박주환 감독이 영화를 통해 받은 상금 가운데 300만 원을 대학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총학생회와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기부한 발전 기금만 총 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의 한 기업가가 지난달 25일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박 감독의 기부 이후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11도, 원주가 영하 5도, 평창이 영하 9도, 횡성은 영하 8도, 영월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추위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창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마을 단위 철망 울타리 설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합니다. 내년 4월까지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탄면과 봉평면, 진부면 3개 마을에 길이 3km, 높이 1.5m의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마을 농경지 전체를 둘러 설치되는 울타리는 기존 농가별로 설치하는 방식에 비해 야생동물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올겨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합니다. 강원도는 올겨울 외국인 관광객 5만 5천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남아와 중화권 여행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팸투어는 물론 관광공사, 한국스키장 경영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이 도내 9개 시군의 겨울축제와 스키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월군이 폐 소금물로 만든 재생소금을 오는 10일까지 각 읍면에 도로 제설 용도로 배부합니다. 지난해 절임 배추 생산 농가 150곳에서 폐소금을 360톤을 수거해 모두 30톤의 재생소금을 만들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